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 미주단입니다. 제 S&P 500 선물이랑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다우지수 선물이 매우 괜찮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원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보다 증상이 경미하다는 거죠. 산소 치료 필요성도 낮고 입원 기간도 짧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죠. 제가 뒷부분에다가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단 지준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준율이 지급준비율이에요. 그러면 가령 은행이 100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급준비율은 5%라고 해봐요. 그러면 95는 대출이 나가고 5만큼은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하한다는 소리는 2%라고 해봐요. 그러면 97은 대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유동성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지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지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간단한 통계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다우지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선거 때 보시면 그 해에 다우지수는 항상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치로 보면 워스트는 마이너스 3.2%예요.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그 다음 에버리지 평균 값도 다른 달에 비해서 괜찮죠. 통계적으로 봐도 숫자로만 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자료는 스마트머니 덤머니죠. 스마트머니는 기관들의 돈이고 이거는 개인들의 돈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마트머니가 긍정적일 때는 저는 딥바잉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항상 이런 식으로 딥바잉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자료는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푸클 레이쇼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푸클 레이쇼 수치가 높은 수치가 아니죠. 다른 해랑 비교를 해봐도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쵸? 코로나 때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다른 인디케이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거랑 비관적인 스프레드인데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때 보시면 매우 비관적이었는데 다른 때 2019년 때 보시면 이때는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인디케이터는 리스크 온 오프 인디케이터죠. 보통의 경우 이 검은색이 리스크 온이고 이 빨간색이 리스크 오프예요. 그 리스크 오프에 왔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10월 달에도 10월 초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전 투자하기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몇 번이나. 그리고 지금 경제지표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괜찮게 나왔죠. 지금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수요도 있다라는 뜻이죠. 또한 지금 평균 시급도 조금 더 감소했어요. 전달에 비해서. 당연히 인플레 현상이 있지만 임금 상승 부분에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실업률도 괜찮게 나왔죠. 4.2에서 4. 예측치는 4.6이었는데 4.2% 나왔고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제가 뒤에다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주택가격지수가 조금 더 전달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 영향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GDP 나오만 봐도 여전히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7%. 모든 경제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죠. 왜 하락을 했냐?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그렇죠. 연준은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겠대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콜스 회장도 이번에도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준의 실질 금리고요. 이거는 S&P 500입니다. 2014년에 10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나서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연준은 계속 올렸죠. 그럼 시장은 연준이 한번 금리 올리면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지레 겁을 먹을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위험자산에다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나중에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스탠스뿐만 아니라 헝다 문제도 있죠. 네, 지금 중국 당국은 헝다 문제로 인해서 지준율을 인하했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스탠스를.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 다음 뉴질랜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요. 이렇게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죠.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자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건 상하이 지수예요. 이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미국의 실질 금리예요. 2015년도를 보시면 제가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2015년도에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지준율을 이렇게 인하해 버렸습니다. 2015년 말해 보시면 그쵸? 근데 미국은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는 바람에 자본 유출 현상이 일어났었죠. 다만 지금이랑 그때랑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환율을 보여드리자면 위안이 아직까지 강세예요. 지준율이 인하한다는 소리는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언제든지 위안은 약세를 돌변할 수 있겠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강세지만 이게 약세를 간다면 이머징 마켓의 성장을 타겟을 하죠.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된다면 위안화가 수출에 더 용이할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럼 이머징 마켓이 약해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수출만 있고 수요는 없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수요를 받아줄 나라는 지금 미국도 힘들죠. 지금 미국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를 보자면 터키도 지금 심각하죠. 터키 환율을 보자면 지금 단기간에 몇 프로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중국이랑 달라요. 터키는 지금 금리를 보시면 미쳤죠.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단기간에 65%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요한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물가는 튀겠죠. 근데 위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위안화는 지금 강세잖아요.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어요. 물가가 안정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물가가 불안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기사 내용 보여드릴게요. 지금 터키랑 우리나라랑은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터키 같은 나라는 이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리라화가 있고 그리고 달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터키 당국에서는 달러를 팔고 리라를 빨아들이겠죠. 근데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없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게 외환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터키랑 통화 스와프를 맺은 거예요. 통화 스와프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인데 터키 외환 보유고에 그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터키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그러면 글로벌하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산타 랠리까지는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1월달, 2월달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온다면 주식시장은 위험자산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